최근 몇십 년간 기대 수명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로 2022년 OECD에서 발표한 회원국 평균 기대 수명 80.5세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서 노후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는 일종의 끝이라고 여겨지며 일과 사회활동이 종료되는 시기를 의미했는데요. 현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경제적인 안정과 신체적 건강만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과 질적인 삶의 향상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및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 구축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과거보다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작은 습관 하나로 인해 남은 노후를 망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많은 습관 중에서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의 습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를 잘하였다 하여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많은 분이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과거 노후를 맞이했던 세대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동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개 이상의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에 대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7개국 평균이 48.3%인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70.2%로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65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보유 중이며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불편을 겪으며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자신이 요즘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무슨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상은 어떠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가족과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아직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말할 필요 없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한 대화를 미루기 쉽지만 이 또한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노후 시기에는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기에 아픈 시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겪게 되거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면 가족이나 자식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빠르게 알기 어렵고 평소 어떤 신체적 불편이나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복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나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같은 말보다는 최근에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어. 요즘 들어 일어서거나 옷 갈아입기가 어려워 같은 건강 이상 신호를 가족 및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이 자연스러워야 자신도 모르게 오는 건강 악화나 함께 사는 가족조차 쉽게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앞자리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쉽게 깜빡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할 수 있던 동작이나 행동이 어려워지고 느려지며 체력이 줄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 즉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쇠의 징후인데요. 노화는 과거에 비해 기력이 떨어지는 정도를 뜻하는 상태라면 노쇠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신체 내외부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노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60대가 80대처럼 보일 수 있고 80대가 60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노쇠의 중증도와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노쇠의 전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체크하신 항목의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위점검표에서 합계 점수가 1에서 2점이면 전노쇠, 3점 이상이면 노쇠를 의심합니다. 노쇠가 진행될 경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과 같은 건강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능력 감소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의 활동이 저하되고 독립성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노쇠가 진행되면 자연스레 사회생활의 단절과 타인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사회적 노쇠도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5가지 질문을 통해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0점이면) 정상, (1점이면) 노쇠 전 단계, 2에서 5점이라면 사회적 노쇠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쇠할수록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 발생이 4배 높았다고 합니다. 노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노쇠가 진행되고 있어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체적, 사회적 노쇠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노쇠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채소 중심의 식사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소식을 하거나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져 섭취 시 속이 불편한 육류보다는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 건강에 좋은 식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 근육의 양과 근력, 근 기능이 모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노쇠가 촉진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대부터 매년 1%의 근육이 감소하여 만 60대에는 30%, 만 80세 이상에서는 50%의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 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과 흡수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닭고기 100g당 23g의 단백질이 포함된 것을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하루 300g의 닭고기를 먹으면 70g에 가까이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국내 노인 그룹의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몇 끼니에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섭취하는 단백질 또한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기, 우유, 콩, 계란,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우유를 섭취 시 배가 아프신 분들은 제품 설명란에 소화가 잘 되는 혹은 락토프리라는 단어가 포함된 우유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감소증을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의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주의하시면서 노후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